자, 2026년 병원년 운세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 간목일간이죠. 자, 준비해 놓은 대로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간목일간이 이제 병원년을 만났죠. 자, 그러면, 먼저 천간병화는 뭡니까? 식신이라고 하죠. 식신. 그 다음에, 당연히 지지는 또, 상관, 이렇게 얘기하고요. 먼저 이 천간을 보면 병화가 식신이니까 좋다. 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은 이유는 제가 매월 올려드리는 그 월운세 할 때, 좀 보신 분들은 이제 알겠지만, 처음 보는, 여기 이제 연운세 처음 보는 분을 위해서 이유를 잠깐 좀 이제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간목을 자연법으로 보면 이제 뭐라고 그러죠? 뿌리라고 얘기하죠. 뿌리. 자, 그래서 그 겨울 11월이 해월이잖아요. 해월이 이 간목의 이제 생지가 되는 거죠. 생지. 그래서 생지 의미는 이때부터 활동을 시작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간목은 겨울에, 겨울에 자신의 역할이 시작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간목 뿌리는 겨울에 기토하고 따뜻한 기토 속에 들어있는 따뜻한 열기 정화에 의해서 생명을 유지하면서 성장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병화 태양하고는 시간과 공간의 갭이 너무 크죠. 그래서 십성으로는 이제 병화가 식신이지만 이름뿐인 식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직접적인 도움이 되질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간목일간이 이것 때문에 올해 운이 나쁘다 이런 건 아니고요. 이런 거다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천간을 볼 때는 중요한 게 뭐냐면 합과 극입니다. 합과 극. 이 합과 극이 아주 중요하죠. 합과 극에 의해서 이제 변화가 나오니까 이걸 좀 잘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 자, 천간 병화운이 오면서 편간에 이제 병원인의 병화운이 오면서 자신의 사주 천간에 신금, 이 신금이, 천간 신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운세 변화가 있죠. 자, 신금이 있으면 병신합, 이렇게 되죠. 병신합, 이렇게 되죠. 그러면 합에 의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고요. 만약에 없다 그러면 없는 대로 천간신금이 자꾸 움직인다. 그래서 이 병화운이 오면서 자꾸 내 팔자에 신금이 없다 하더라도 신금이 자꾸 움직이려고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간목일간에게 신금이 정관이니까, 그렇죠? 신금이 정관이죠. 정관이니까 직장 문제라든지 여성 같은 경우에는 남자 문제가 자꾸 이제 일어나는 거죠. 이제 이때 사주에 신금이 있다 그러면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업무적인 변화가 나오는 거고요. 신금이 없다 그러면 현재 다니는 직장에 불만이죠. 커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자 같은 경우는 남편이나 남자친구에 대한 불만이 커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다음 방법으로는 뭐가 있냐면, 이제 합이라고 했죠. 합과 극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합에 대한 얘기는 잠깐 이렇게 설명을 좀 했고요. 극에 의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병화운이 오면서 뭐를 극하죠? 경금을 극하죠. 그렇죠? 병화가 경금을 극하죠. 자, 극한다라는 거는 자극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동작 속도가 좀 빠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사주에 경금 편관이, 그러니까
간목일간 입장에서는 편관이죠. 편관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이제 움직이죠. 움직이죠. 자, 그래서 이제 또 마찬가지. 그러니까 직장 문제, 이런 문제들,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정관은 이제, 뭐, 아까, 남자친구 있지만, 이제, 뭐, 어떤 다른 형태로 또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합과 극에 의해서 다양한 운세 변화가 나온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천간에서 나오는 변화에 대한 개념 정도, 뭐 상세한 얘기는 이제 일주별로 운세로 나와서 얘기하니까, 뭐 지지에 대한 얘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일주에 종합적으로 얘기해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제 일주별 운세를 이제 알아보겠는데, 자, 이제 일주별 운세를 들어가기 전에, 먼저, 신년 운세니까 한 말씀 드리면, 신년 운세는 이제 복채가 있는 거예요, 원래. 복채는 이제, 돈으로 받는 게 아니고요. 좋아요, 구독만 하시면 됩니다. 좋아요, 구독만 하시면 이제 2026년에 이제 월운세가 있는데 매월 월운세를 올려드리는데 그 월운세도 꾸준히 보실 수 있다는 걸 일단 말씀드리고요. 자, 일주별 운세로 바로 들어가겠는데요. 자, 일주별 운세를 이제 이렇게 이제 6개가 있어요. 6개가 있는데 여기 이제 갑인, 갑오, 갑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갑자, 갑신, 갑신, 갑자, 갑진 이렇게 6개 있는데 먼저 요거 갑인, 갑인, 갑오, 갑술 요거부터 하나씩 여러분에게 얘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갑인부터 할게요. 갑인. 갑인 일주 운세에 대한 부분, 요 순서는 이렇게 할 겁니다. 순서는 이제 다 똑같은데, 2026년 연운세 특징하고 두 번째가 대인관계, 세 번째는 뭐 이성운, 금전운, 투자운, 운세 상승을 하라고 이거 쭉 이게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하나씩 체크하면서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요거죠. 올 2026년 갑인 일주입니다. 갑인 일주 2026년 운세 특징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운세 특징이 갑인 일주 혼자 있는 시간이 좀 많아집니다.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해다. 그래서 올해는 외적으로 보여주는 성장보다는 내면적인 성장이 큰 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관심 있는 분야는 주로 뭐 종교나 철학, 문학, 예술, 주로 이렇게 정신적인 분야에 관심이 많아지는 해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대인관계를 보면요, 두 번째 대인관계에서도 자신에게 꼭 필요한 사람하고만 돈독하게 지낸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가족이라든지 가까운 친구 뭐 이런 정도에 좀 집중하는 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성운, 세 번째 이성운을 보면 연인 같은 경우에는 결혼으로 발전하거나 아니면 정리하죠. 그리고 이제 새롭게 만나는 사람은 좋은 인연이 되는 해다라고 보고요. 다음에 금전운을 보면 소비 지출이 좀 많은, 소비 지출 그러니까 많이 줄이는 그런 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소비 지출을 줄이니까 당연히 좀 자산이 늘긴 하는데 마음은 여전히 심리적으로 좀 가난하다. 왜냐하면 올해는 뭔가 위축이 되고 자신만의 시간과 뭔가 정신적인 부분에 자꾸 집중하다 보니까 항상 부족함을 느끼게 되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좀 위축이 되는 해라서 그렇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투자운을 보면은 투자운은 손실이니까 안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외부 정보에 올해는 좀 많이 약해지는 달입니다.
외부 정보, 투자는 외부 정보가 중요하죠. 그래서 다음에 운세 상승하는 달과요, 운세 하락하는 달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는데, 운세를 상승하는, 요거는 좀 중요하니까, 빨간색으로 할게요. 운세가 상승하는 달은, 여러분 이제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승하는 달은 양력입니다. 양력 6월하고요, 7월입니다. 양력 6월, 7월.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되는 달은 양력 12월하고요. 12월. 그 다음에 다음 해가 이제 27년이죠. 27년 1월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1월까지가 병오년이죠. 다음에 2월부터 정민년으로 넘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1월까지, 그러니까 12월하고 1월 주의해야 되는 하락하는 운세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제 갑오일주로 넘어가죠. 갑오일주 두 번째 갑오일주입니다. 순서는 매번 똑같습니다. 순서는 지우기 헷갈릴 수 있으니까 갑오일주. 자, 갑오일주 첫 번째, 올해 운세 특징. 자, 외국 출장이라든지 외국 출장이라든지 해외 근무, 이런 계획이 있으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요. 또 취업이라든지 상승적인 직장 변동, 이런 일도 원하는 대로 성취가 가능하다 봅니다. 근데 올해 운세에서 주의할 점은 일지오화가 55. 그래서 병오년이니까 일지가 이제 오화잖아요. 그러니까 55가 형살이 됩니다. 그러면 연인이나 부부 같은 경우는 이제 다툼이라든지 갈등이 자주 일어나게 되죠. 좀 주의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안전사고, 건강 문제도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 꼭 드리고요. 다음에 대인관계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대인관계는 올해는 유난히 자기 주장을 좀 강하게 하게 됩니다. 강하게. 그래서 주변 사람들하고 갈등이 많을 수밖에 없죠. 내 주장을 강하게 주변 사람들하고 갈등하죠. 그래서 관제구설이라고 부릅니다. 쓸데없는 일을 좀 만드는 그런 애가 될 수 있으니까 좀 주의할 필요가 있겠고, 다음에 이제 이성운은 이제 부부나 연인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가까이 붙어 있으면 문제를 많이 키웁니다. 가까이 있으면 좋아야 되는데, 부부나 연인이 좋아야 되는데, 올해는 자꾸 이제 갈등을 일으키는 일이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오히려 좀 주의할 필요가 있겠다 싶고요. 다음 금전운을 보면, 계획에 없던 돈 쓸 곳이 자꾸 늘어나죠. 그래서 올해는 이제 놀던 사람도 알바라도 하게 된다. 돈 쓸 곳이 늘어나니까 아무래도 부족하게 느껴지니까 그러겠죠. 다음에 투자운을 보면요. 투자운은 주의하는 게 좋습니다. 올해는 유난히 자기 생각과 주장이 강해지기 때문에 외부 정보에 어두워진다. 그래서 투자는 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실패하기 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요거 이제 운세가 상승하는 달하고 하락하는 달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요거는 잘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자, 먼저 운세가 상승하는 달은 양력입니다. 양력 2월하고 3월입니다. 2월하고 3월. 요 시기 좀 잘 한번 얼마 안 남았죠? 이 시기에 상승하는 달이니까 한번 잘 체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하락하는 달, 조심해야 하는 달이에요. 하락하는 달은 양력 8월하고요. 9월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갑오일주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다음에는 이제 갑술일주 넘어갈게요. 갑술일주.
자, 이 갑술일주 바로 얘기할게요. 갑술일주. 자, 갑술일주 2026년 운세 특징이 뭐냐면 새롭게 시작하는 일이 많은 애다. 직장에서도 그렇고요. 개인적인 취미생활도 새롭게 하는 일이 생깁니다. 자, 그리고 출장이라든지 여행, 아니면 이사나 이동, 이런 변화도 있습니다. 올해는 적극적으로 움직일 때 성취하는 일도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자, 두 번째 대인관계를 보면 새로운 사람을 많이 만나는 해다. 그 속에 귀인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속에 귀인이 있다. 그 다음에 이성운을 보면 올해 새롭게 만나는 사람하고 좋은 관계로 발전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연인은 올해 결혼을 결정하거나 아니면 이별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금전운을 보면요. 고정수익 외적으로 부가수익도 있는 해죠. 투자수익이라든지, 투자운, 그 다음에 보상금, 후원금, 이런 돈도 들어온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올해는 투자운도 괜찮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운세가 상승하는 달과 하락하는 달, 요거에 대한 얘기를 하면, 먼저 이제 운세가 올해 2026년 운세가 상승하는 달은 양력입니다. 양력 10월, 11월 운세가 상승하는 달이고요. 운세가 하락하는 달은 양력 마찬가지 양력 4월하고요. 5월입니다. 하락하는 달은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때 하락하는 달에는 투자라든지 아니면 돈 거래, 이런 거 아니면 될 수 있으면 좀 이렇게 시작하는 거라든지 이런 걸 좀 피하는 게 좋겠죠. 이런 부분들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다음이 있죠. 요거, 갑신, 갑자, 갑진일주 가지고 얘기를 해 볼게요. 갑신, 갑자, 갑진. 먼저, 바로 들어갈게요. 갑신일주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갑신일주 2026년 운세 특징이, 요거죠. 운세 특징이, 기존의 틀을 유지하면 피곤하고요. 변화에 순응하면 발전한다. 그리고 직장인 같은 경우 본사에서 지사로 이동한다든지 출장이라든지 파견근무 이런 일이 일어나는 해다라고 보고요. 사업자 같은 경우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시기 이렇게 봅니다. 다음에 대인관계를 보면 기존에 알던 사람과는 다소 소홀해지는 해다. 새로운 환경에서 만난 사람들 속에 뭐가 있어요? 귀인이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 속에. 다음에 이성운을 보면, 자, 계획에 없었는데 갑작스런 만남이 자주 생기죠? 급하게 가까워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급하게 가까워지면 급하게 헤어집니다. 다음에 금전운을 보면요. 금전운. 올해 이제 지출이 줄어든다고 봅니다. 줄어든다. 꼭 필요한 것 외에는 소비를 좀 안 한다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상속이라든지 증여, 보상금이라든지 후원금, 이런 부가적인 수익도 있는 해다. 그 다음에 투자운을 보면은, 투자운은 주의하는 게 좋습니다.
일단 될 수 있으면 올해는 투자는 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다음에 운세가 상승하는 달과 하락하는 달을 보겠는데요. 먼저 상승하는 달은요, 양력입니다. 12월 하고요. 다음 해 27년 1월, 27년 1월도 병오년입니다. 상승하는 달이 이거고요. 하락하는 달은요, 양력 6월 하고요. 7월입니다. 하락하는 달에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바로 갑자일주로 넘어갈게요. 갑자일주. 자, 갑자일주가 여기 두 번째죠. 자, 갑자일주 올해 운세 특징부터 얘기를 하면, 자, 작년까지 해왔던 요거죠. 작년까지 해왔던 일의 비중이 서서히 줄어듭니다. 새로운 일을 준비하는 해죠. 자신의 잠재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죠. 그리고 올해는 그 성장이나 발전이 아니라 부족한 걸 채우고 내실을 다지는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대인관계를 보면요. 가까운 사람들하고 불편하고 얽히는 일이 자주 생깁니다. 가까운 사람들하고. 그래서 주의할 게 뭐냐면 말실수, 오해로 인해서 불편한 일, 이런 일들이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인관계. 다음에 이제 이성운을 보면요. 이성운은 새롭게 만나는 사람하고는 인연이 오래 가지 못하죠. 일시적으로 만나고 헤어지는 그런 일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금전운을 보면요. 금전운은 회전은 빠른데 기복이 심하죠. 반드시 금전관리가 필요하고요.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돈이 또 들어옵니다. 못 받았던 돈이라도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투자운은요. 투자운은 단기적인 투자에 유리한 해입니다. 정보나 시장에 민감해서 짧은 투자는 성공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고요. 다음에 중요한 거 요거 운세 상승하는 달, 운세 하락하는 달에서 봅니다. 자, 먼저 운세가 상승하는 달은 양력 8월하고 9월입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운세가 하락하는 달이 있죠. 하락하는 달도 마찬가지 양력이고요. 양력 2월하고 3월 주의해야 한다는 신경 써서 보내시기 바랍니다. 갑자일주 알아봤고요. 바로 갑진일주로 넘어갈게요. 자, 갑진일주 세 번째. 갑진일주 첫부터 이제 올해 운세 특징부터 얘기를 할게요. 자, 이 갑진일주 2026년 운세 특징을 보면은 이사나 이동, 직장 변동, 환경 변화 이런 일이 많은 해죠. 자, 그리고 중단했던 일을 다시 시작하는 일도 있고요. 또 관제라든지 송사가 있었던 사람은 올해 원만하게 해결되는 해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대인관계를 보면요. 대인관계를 보면 가까운 친구나 동료하고 의리상하는 일이 생기니까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이성운. 이성운을 보면 이런 해에는 어쩌다 한번 하는 여행이나 모임 이런 데서 갑작스런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자,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지는 해니까 잘 판단하시고요. 금전운을 보면 뜻밖의 부수익이 생기는 해죠. 부수익. 못 받았던 돈을 받는다든지 보상금이라든지
후원금, 뭐, 이런 재물운이 있고요. 그리고 지출은 주로 계획에 없는 지출입니다. 물건을 구입하더라도 충동적인 구매가 많은 해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올해는 또 투자운도 나름 단기적인 투자운은 괜찮은 해니까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괜찮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운세가 상승하는 달과 하락하는 달, 상승을 한 달과 하락하는 달을 보면은, 자, 먼저 상승하는 달은 양력입니다. 양력. 4월, 5월. 운세가 상승하는 달입니다. 그 다음에 하락하는 달, 주의해야 될 달이죠. 양력 10월하고 11월. 이때는 주의에 대한 달은 특히 신경 써서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2026년 병오년 간목일간 6개 일주가 있었죠? 알아봤습니다. 항상 좋은 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이제 을목일간에 대해서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2026년 병오년 운세 을목일간이죠.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준비된 내용 보면서, 자, 을목일간이 병오년을 만난 거죠. 먼저 천간을 보면 어떻게 돼 있죠? 이제 병화가 상관, 그죠? 상관이고, 이제 오화는 식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사실 볼 때 상관은 안 좋은 거고, 식신은 좋은 거니까, 운세가 반반이다. 이렇게 좀 말을 하는데, 일단 이렇게 보면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제 잠깐 설명을 하면, 그 을목은 그 자연법으로 볼 때, 봄은 이제 을목인 봄은 이제 자라고 있는 거니까, 새싹이잖아요. 그래서 잎이나 줄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이게 잎이나 줄기가 자라서 어떻게 되죠? 여름이 되면 꽃이 되죠, 꽃. 그래서 이제 여름에는, 이제 꽃으로 보죠, 꽃. 그래서 이제 을목에게 필요한 건 뭐죠? 을목을 성장시키는 게 뭡니까? 병화, 태양이죠. 병화, 태양이죠. 정화, 복사열이 아니죠. 정화는 식신인데. 그래서 이제, 정화가 식신이니까, 정화는 이제 복사열입니다. 네. 식신이니까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그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아무튼, 을목이 필요한 건 병화입니다. 그리고, 지지오화는 식신이라 좋은 게 아니라, 식신이라도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식신이라 좋다라기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 일목이 목표로 하는 꽃이 피는 조건을 갖고 있는 게 오화잖아요. 그죠? 계절로 보면 오화가 여름이잖아요. 그렇죠? 계절로 보면 여름이기 때문에 이런 조건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거지, 식신이기 때문에 좋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심할 필요가 있다. 제가 매월 월운 할 때 이런 설명을 다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올려드리는 매월 월운을 보시면 이런 부분을 쉽게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게 자연의 기운에 의해서 다 결정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병오년 자체는 을목일간에게 긍정적인 해다라고 일단 얘기할 수 있어요. 뭐 그렇다고 이거 하나 때문에 올해 운이 다 좋다, 정말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 거다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천간운을 볼 때는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천간운을 볼 때 중요한 게 합과 극이에요. 합과 극. 이 두 개 상당히 중요합니다. 합과 극입니다. 천간의 운세는. 원래 이제 생극재화 전체 다 보는 건데, 합과 극만 봐도 됩니다. 합과 극에 의해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일단 점검할 필요가 있는데, 자, 그래서 천간에 병화운이 오면서, 자, 을목일간에 병화운이 오면서, 자, 신금이 있느냐 아니면 없느냐에 따라서 운세 변화가 있다고 봅니다. 자, 신금이 있으면 병화가
신금을 합하잖아요. 그렇죠? 병신합. 그러면 사주에 이제 자신의 사주에 신금이 있냐 없냐에 따라 그럼 신금이 있으면 합하는 거잖아요. 합에 의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고, 만약에 없다 그러면 없는 대로 천간 신금이 자꾸 이제 움직인다라고 봅니다. 없어도 움직여요. 병화 오면. 자, 을목일간에게 신금이 뭐죠? 평관이니까 일단 요거는 평관이라서 안 좋다라기보다는 신금하고 을목 관계는 일단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 천간에 신금이 있으면 병화운이 오면서 이게 거한다고 합해서 이제 제거시킨다는 의미인데, 그래서 신금 활동을 멈추게 하니까 평상시 신금 때문에 힘들었던 일들이 올해는 일시적으로 이제 해소가 된다. 이렇게 보죠. 직장인 같은 경우는 이제 원하는 자리로 이동을 한다든지, 뭐 아니면 이제 그동안 뭐 해결하지 못했던 일들이 올해는 이제 해결이 되는 그런 해가 될 수 있죠. 한결 어깨가 좀 가벼워지겠죠. 다음에 이제 병화운이 오면서, 이제 극의 관점을 봐야 될 필요가 있죠. 합의 관점 봤으니까. 병화운이 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경금을 극하죠. 그렇죠? 경금을 자, 극한다라는 거는 자극하는 거니까 동작 속도가 좀 빠른 편이에요. 그래서 사주의 경금 정관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정관이 움직입니다. 자, 그러면 직장에서 변화가 생기는 거고, 또 여자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이제 변화가 생기죠. 병화가 경금을 자극하는 것은 결코 나쁜 변화가 아닙니다. 자극해서 결과적으로 발전시켜가는 거죠. 그래서 좋다라고 보는 건데, 이제, 하지만 자극한다라는 것은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래서 좀 어려운 어떤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제 다음에 이제 일주별 운세를 알아보겠는데요. 자, 일주별 운세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한 말씀 드리면, 신년 운세는 원래 복채가 있는 거예요. 복채를 받습니다, 원래는. 근데 이제, 복채는 뭐로 받냐면, 좋아요 하고, 구독, 알림까지 또 하시면 더 좋고요. 그것만 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또 좋아요, 구독하시면요, 제가 이제 매월, 26년 매월 올려드리는 월운세 올려드리잖아요. 월운세도 올려드릴 때 보실 수 있으니까 좋아요, 구독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을목일간 6개 일간이 있죠. 일주가 있죠. 6개 일주. 요걸 좀 알아보겠습니다. 보면은 요거 먼저 을해, 을묘, 을미가 있고요. 이렇게 3개 나누고 그 다음에 여기 또 을유, 을사, 을유, 을축 이렇게 있죠. 이렇게 6개를 알아보겠는데, 먼저 을의 을묘, 을미일주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을의일주부터 얘기할게요. 순서는 이제 을의일주인데, 운세 특징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올해 운세 특징 을의일주. 자, 어려울 때 좋은 기회가 생기는데 준비된 사람은 큰 도움이 되는 해다. 준비된 사람은 그 기회를 잘 잡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눈치 빠르게 줄을 잘 서면 떡이 생긴다라고 봅니다. 행운이 좀 따라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올해는 이제 불안하면서도 성장하는 해니까 그 중심을 잘 잡는 게 올해는 중요하다. 이걸 명심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인관계를 보면요. 대인관계에서도 선배나 윗사람의 영향이 많은 해죠. 이런 분들과 좀 잘 지낼 필요가 있다. 일부러라도 좀 잘 지낼 필요가 있습니다. 언젠가 써먹을 수 있으니까 잘 지낸다. 뭐 이런 목적의식도 괜찮지만 아무튼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성운을 보면, 만나는 대상이 주로 연상입니다.
아니면 연하더라도 연상처럼 안정감이 있는 사람을 찾게 됩니다. 천천히 시간을 가지고 만나면 좋은 인연으로 발전합니다. 다음에 금전운을 보면요. 금전운. 소비 지출이 늘어나는 해죠. 뭐든 좀 더 크고 좀 더 새롭고 좋은 것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아지는 해다. 그래서 물건 구입할 때 쓸데없는 자존심이 지출을 키우니까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투자운을 보면요. 투자운은 올해는 좋은 해다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올해 안에 마무리하는 게 좋습니다. 길게 끌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끌고 가는 건 좋은 게 아니다. 다음에 이제 운세가 상승하는 달과 하락하는 달 볼게요. 자, 먼저 운세가 상승하는 달 먼저 보면은 양력이고 양력입니다. 양력 9월, 10월입니다. 그 다음에 운세가 하락하는 달, 특히 이제 하락하는 달을 좀 주의해서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양력, 똑같이 양력입니다. 3월, 4월입니다. 주의해야 되는 달에 대해서는 좀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을묘일주 들어갈게요. 을묘일주. 자, 을묘일주. 자, 을묘일주 올해 운세 특징을 보면, 종교나 철학, 출판, 예술, 문학, 이런 거. 주로 이제 정신세계와 관련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은 올해 발전한다라고 봅니다. 상대적으로, 주의해야 할 업종은, 몸을 많이 쓰는 일이죠. 몸을 많이 쓰는 일. 그 다음에 영업이라든지 이런 거죠. 영업이라든지 서비스, 운송이나 배달, 건설, 건축, 이런 일은 안전사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인관계를 보면요. 대인관계를 보면, 친하게 지내던 사람하고 올해는 의가 상한다라고 그러죠. 의가 상하는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는데, 특히 돈 거래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성운을 보면은 부부나 연인은 주로 오해로 인해서 생긴 갈등이 문제가 됩니다. 자, 새롭게 만나는 사람도 올해는 마음에 들어도 가까워지는 게 쉽지 않습니다. 다음 금전운을 보면요. 금전운을 보면 큰 돈이 들어오는 해인데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해죠.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해다. 돈을 지키는 방법은 일을 벌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투자라든지 보증, 그리고 동업 이런 일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투자운은 좋은 게 아니다. 다음에 이제 1년 중에 상승하는 달과 하락하는 달은 빨간색으로 표시할게요. 자, 먼저 상승하는 달은 양력입니다. 양력. 5월하고 6월입니다. 그리고 운세가 하락하는 달은 양력 11월, 12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여기서 을미일주 들어갈게요. 을미일주. 자, 을미일주가 올해 2026년 운세 특징을 보면, 자, 자신의 잠재력을 밖으로 드러내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인정을 받죠. 또 뭐 이름이라든지 명성도 높아지는 해고요. 이제 주의할 것은 말실수, 또 과장되게
보여준 게 있으면 나중에 문제될 수 있는 소지를 만든다라고 봅니다. 주의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인관계를 보면요. 대인관계를 보면 새로운 모임이나 새로운 네트워크 활동이 활발한 해다. 주의할 것은 이런 만남에서 급하게 가까워진 사람을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성운을 보면 올해는 호감도가 올라가는 해라서 이성이 쉽게 들어오죠. 그런데 삼각관계 주의하시고요. 또 과거에 만났던 사람을 다시 재회하는 일도 생깁니다. 자, 금전운을 보면은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변동이 큰 해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방송이라든지 통신, 뷰티, 뭐 화장품 이런 업종은 재물운이 좋은 해다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투자운을 보면은 중장기보다는 단기 투자가 좋은 해니까 참고하시고요. 다음에 운세가 상승하는 달과 하락하는 달 볼게요. 자, 운세가 먼저 상승하는 달. 상승하는 달은 양력입니다. 양력 27년 내년이죠. 내년 27년 1월. 27년 1월이에요. 그러니까 27년 1월까지가 병원년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2월이죠. 2월은 언제냐면 26년 2월이에요. 잘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운세가 하락하는 달은 양력 7월이고요. 8월입니다. 하락하는 달은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을미일주까지 알아봤고요. 다음에는 을사, 을유, 을축일주의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을사, 을유, 을축일주. 자, 먼저 을사일주부터 바로 들어갈게요. 을사일주, 파란색으로. 자, 을사일주, 26년 운세 특징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운세 특징을 보면은 직장인은 올해 실적, 성과, 이런 게 좋은 해입니다. 하반기에는 승진이라든지 상승적인 직장 변동도 가능하다. 그래서 올해는 자신의 자리를 확고하게 잡는 해다라고 봅니다. 그만큼 또 책임감도 늘어나니까 주의하시고요. 자, 대인관계를 보면요. 대인관계는 주변의 평판이 좋은 해죠. 그리고 도움을 주고받는 일도 많고요. 주의할 것은 약속을 쉽게 했다가 못 지키는 일이죠. 주의하시고요. 이성운을 보면 자, 연인은 올해 결혼이 가능한 해입니다. 아니면 이별운도 있죠. 자, 그리고 새롭게 만난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소홀해집니다. 연애보다는 일에 더 매달리다 보니까 발전하기 어려운 해가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다음에 금전운을 보면요. 금전운은 직업적으로 안정되기 때문에 수입도 안정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동안 해오던 일이 올해는 서서히 이제 수익이 늘기 시작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 성과급이라든지 인센티브 이런 부가 수입도 생긴다 이렇게 봅니다. 투자운을 보면 확장보다는 유지가 좋다. 그래서 지인의 권유라든지 새로운 곳에 투자한다든지 이런 일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다음에 운세가 상승하는 달하고 이제 하락하는 달하고 있는데, 먼저 운세가 상승하는 달은 양력입니다. 양력 3월하고 4월입니다. 3월, 4월. 그 다음에 하락하는 달, 양력 9월하고 10월이요. 9월, 10월. 주의하시고요. 바로 을유일주로 넘어갈게요.
을류일주. 자, 을류일주, 올해 운세 특징을 보면 눈에 보이는 변화가 좀 많은 해다라고 봐요. 눈에 보이는 변화. 상승적인 직장 변동이라든지, 사업 확장이라든지, 미루던 일도 다시 시작한다든지, 이런 일이죠. 또 이사나 이동을 미뤘다면 또 다시 준비하는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영업이라든지 홍보, 교육 관련, 그리고 방송통신 이런 업종은 올해 발전한다, 이렇게 보고요. 다음에 대인관계를 보면요. 대인관계는 활동이 좀 많은 해죠. 그래서 인맥도 좀 늘어나는 해다라고요. 소개를 받거나 추천을 받는 일도 생긴다. 자, 그런데 주의할 것은요. 주의할 것은 이해관계 때문에 가까워진 사람에게 부탁하는 일은 주의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성운을 보면요. 연인은 올해 결혼으로 마무리하거나 아니면 이별로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짝이 없는 사람은 올해 모임이나 외부 활동을 하면 좋은 인연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금전운을 보면 동업이나 파트너십으로 하는 일은 성장하고요. 새로운 투자나 확장운도 좋은 해죠. 투자운은 단기보다는 중기나 장기로 안정적인 투자를 하면 좋은 해입니다. 다음에 운세가 상승하는 달과 하락하는 달이 있는데요. 먼저 상승하는 달에 따라보면 상승하는 달은 양력입니다. 양력 11월, 12월이고요. 그 다음에 하락하는 달, 주의해야 할 달이에요. 하락하는 달은 양력, 똑같은 양력입니다. 5월하고요. 6월입니다. 하락하는 달은 잘 챙겨 참고하시고요. 다음에 바로 을축일주 들어갈게요. 을축일주. 자, 을축일주 올해 운세 특징부터 얘기를 해보면 올해 운세 특징이 주로 갑작스러운 변화가 많은 해죠. 갑작스러운 변화. 경쟁이라든지 새로운 도전, 그리고 위험한 일을 경험하게 되는데 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신중하면 오히려 크게 발전하는 계기가 됩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총 가지고 가면 돼요?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되는 올해가 이제 그런 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대인관계를 보면요. 대인관계를 보면 올해는 필요한 사람과 불필요한 사람을 구분해서 정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람은 더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거죠. 그렇게 해라가 아니라 그렇게 된다라는 의미를 얘기합니다. 다음 이성운을 보면요. 이성운을 보면 부부나 연인은 의견 충돌이나 오해로 인해서 다투는 일이 많아지고요. 새롭게 만나는 사람은 올해 급하게 가까워지죠. 3개월 이상 만나면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금전운은 올해 큰 돈을 만지면 큰 돈 내보내는 해가 되니까 대출이라든지 돈 거래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투자운도 마찬가지예요. 급한 투자는 반드시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운세가 상승하는 달과 하락하는 달, 요거 볼게요. 자, 먼저 운세가 상승하는 달은요, 양력입니다. 양력 7월하고 8월입니다. 7월, 8월. 하락하는 달, 주의해야 될 달이에요. 양력 27년 1월이요.
27 1월까지가 병원년입니다. 26년이에요. 1월하고, 그 다음에 2월은 26년 2월입니다. 잘 체크하시고요. 자, 여기까지 2026년 병오년 을목일간 운세 알아봤습니다. 항상 좋은 일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